안녕하세요. 품질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한품질경영연구소의 신용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공정능력지수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공정능력지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문의도 많이 해오고 있고요. 또한 공정에서 불량 또는 고객에서 불량 이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이 공정 능력 지수의 의미를 아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능력 지수의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공정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이번 시리즈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리즈 1 이외에 시리즈 2에서는 공정 능력 지수 종류 그리고 시리즈 3에서는 공정 능력 지수 활용으로 아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설명드릴 공정 능력이란 내용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정 능력이란 바로 6시그마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한 6시그마란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6시그마하고 구분해서 여러분이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는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마치 종을 엎어놓은 모양인데 이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의 폭은 6 시그마가 되고 이를 공정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 공정 능력이 좋으면은 이 6 시그마 값은 아마 작게 나타날 거고 공정 능력이 좋지 않으면은 이 6 시그마 값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정 능력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공정 능력을 알아보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CTQ입니다. 실제로 CTQ란 내용은 Critical to Quality의 약자로서 품질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CTQ는 바로 고객 만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Q란 용어를 약간 분해해 보게 되면은 CTQ하고 CTP로 아마 구분됩니다. 여기서 CTQ는 같이 보입니다만은 앞에 있는 CTQ는 넓은 의미의 CTQ, 뒤에 있는 CTQ는 좁은 의미의 CTQ, 그 다음에 공정에서 중요한 걸 아마 CTP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의미의 CTQ, CTP란 용어보다는 넓은 의미의 CTQ란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TQ에 대해서 공정 능력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CTQ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다음 페이지에서 아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기업들은 FMEA 또는 QA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CTQ를 아마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CTQ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서 또는 표시 공정도의 관리 항목으로서 아마 명시하게 됩니다. 즉 CTQ는 이런 관리 계획서나 또는 표시 공정도에 나타내 가지고 중요한 관리 항목으로서 이렇게 명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CTQ란 개념을 알았고 공정 능력을 봤을 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바로 이제 변동이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우리가 품질을 이야기할 때 바로 변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동이 작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부분은 바로 좋은 품질로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학자 품질 석학분들은 이 산포 또는 변동에 대해서 아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품질이란 부분은 항상 일정하게 또는 이제 변동이 없게 아마 그런 부분을 언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동을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인풋에 대한 변동이 있고 아웃풋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CTQ란 부분은 주로 이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풋에 대한 것은 또 좁은 의미의 또 아마 CTP를 이야기한다라고 언급해 드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M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 최종의 제품의 어떤 CTQ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동, 즉 포M가 일정하게 되면은 CTQ도 일정하게 되고 또 CTQ가 일정하다는 뜻은 이 공정 능력이 아마 좋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변동이라는 용어까지 접해봤는데 CTQ를 가지고 더 자세히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온이라는 CTQ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기준은 37.5도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항상 체온을 재고 그 체온이 37.5 스펙 이하여야만이 우리는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스펙을 안에 만족되면은 양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양품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양품 능력이 아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양 분량을 확실한 양품, 그 다음에 확실한 불량품, 그 다음에 애매한 양 분량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좋은 것들입니다. 이 체온계 또는 회사 내에서 계측기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애매한 양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 당장은 괜찮지만은 계속 소비자가 사용하다 보게 되면 바로 불량, 고장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양 불량은 안 나오게 한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확실한 양품 능력, 그게 이제 우리가 공정 능력이란 부분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봤을 때 양, 불량 관점이란 부분보다는 확실한 양품 또는 애매한 양품 이런 관점으로서 어떤 제품의 품질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정 능력을 확실한 양품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미세먼지에 대한 지도를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이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 개수가 이렇게 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는 80을 벗어나게 되면은 NG가 돼가지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80 이하가 되면은 양품이 돼가지고 녹색 또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지도에 있는 이 미세먼지 수준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녹색으로서 양품입니다. 근데 34는 확실한 양품이고 78은 애매한 양품이죠. 즉 녹색이니까 양품이야라는 관점보다는 이쪽이 확실한 양품이고 얘는 애매한 양품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조금만 있으면 바로 마스크를 써야 될 그런 분량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항상 양품 그리고 확실한 양품 이걸 구분하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규격 안에만 들어오면 돼 라는 부분을 이제 좀 더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정에서 불량이 나오면 안 되고 또 시장에서 불량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모델 A가 있고 모델 B가 있습니다. 둘 다 양품입니다. 근데 이 모델 A는 겨우 양품인 경우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근데 모델 B는 확실한 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 A가 모델 B가 시장에 나갔을 때 어느 게 더 안정적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델 B를 선정하게 됩니다. 즉 모델 B는 항상 주어진 목표 값에 항상 일정한 부분이고 모델 B는
규격 안에서는 좋습니다만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 능력 관점에서 봤을 때 모델 A는 공정 능력이 안 좋고 모델 B는 공정 능력이 좋습니다. 즉, 양 분량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은 모델 A와 모델 B는 같습니다만은 양 분량이 아닌 공정 능력으로 보게 되면은 모델 B가 더 우수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실한 양품, 애매한 양품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공정 능력을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부분으로 가주는 게 바로 품질 예방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정 능력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정 능력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